예, 안녕하십니까. 코스피 3000 시대 1탄, 가는 놈만 간다라고 했는데, 정말 가는 놈만 가고 있습니다. 벌써 코스피 3100입니다. SK이닉스가 오늘 7.3%로 급등을 했고요. 그전에도 뭐 네이버, 카카오 관련주들, 원전 관련주들 돌아가면서 급등을 했습니다. 2탄입니다. 오늘 드릴 말씀은 과거 저희가 리만 브라더스 때 급등했던 시절, 그리고 코로나 시절, 그때 우리가 어떻게 상승을 했는지를 좀 돌이켜 보면요. 순환매입니다. 순환매. 예, 오늘 드릴 말씀은 순환매인데요. 이런 급등장에서는요. 코스피 3000 시대 순환매다. 이 순환매인데요. 순환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팔고 사는 게 돌고 돈다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A 테마, B 테마, C 테마, D 테마, E 테마가 있는데요. 가는 놈만 간다 해가지고 내가 찍었어요. A, B, C를 찍었습니다. 그러면은 D, E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올라가죠. 근데 이제 A, B, C가 올라가는데 옛날처럼 뭐 경기 부양을 한다고 해가지고 막 그냥 뭐 미국이든 뭐든 할 건 없이 그냥 돈을 다 찍어낼 때는 다 올라가는데요. 지금같이 3천이 나왔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내 계좌에 있는 돈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일단 찍은 것만 올라가고요. 그 찍은 것 중에서도 A 한번 올라가면은 B 쉬고요. C 살짝 떨어지고요. B 올라가면은 A 살짝 떨어지고요. C 쉬고요. C 올라가면은 A 쉬고 B가 조금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.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주일이 지나잖아요. 일주일이 지나면요. 하루 올라요, 하루. 실제로 따지고 보면 하루가 올라갑니다. 이게 돌아가면서 올라가기 때문에. 그래서 이 순환매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. 이 순환매가 계속 돌고 돌잖아요. 그럼 주가가 올라가겠습니까? 주가가 올라가진 않아요. 왜 그러냐면은 주가가 올라가려면 돈이 더 유입이 돼야 되거든요. 유입이 어디서 됩니까? 이 순환매가 계속해서 돌고 돌면 결국에 들어오는 돈은 뭐냐면요. 기관 돈은 똑같아요. 기관은 항상 순환매를 하니까. 외국인. 그리고 플러스 신용입니다. 신용. 플러스 개인. 요거예요. 요거 세 개.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상태에서의 그 상승은요. 외국인이 이 공매도를 상환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봐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비싸게 사가지고 이제 상환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급작스럽게 급등하는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지금 신용인데요. 신용이 지금 말도 못합니다. 신용이 지금 벌써 거의 20조 가까이 됐고요. 뭐 네이버 포함해가지고 뭐 SK이닉스 포함해서 신용 한도 초과가 달성했어요. 그러니까 풀로 땡기는 겁니다. 이게 사면 올라간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.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뭐 SK이닉스가 3% 4%가 많이 올라가는 지금 뭐 7% 올라가고요.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면은 결국엔 이 순환매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A, B, C를 다 사야 됩니다. 예. A만 사면 안 되고요. B만 사면 안 되고 C만 사면 안 됩니다. 예를 들어서 반도체만 사면 안 되고요. 반도체, 뭐 화장품, 원전, 조선, AI 이렇게 사셔야 돼요. 이렇게 안 사면은 이 순환매에서 내가 A, B, C가 있었는데 만약에 C가 탈락될 수도 있잖아요. 그렇게 되면은 내 계좌가 주식 그 주가지수 올라가는 것만큼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. 그래서 이 순환매장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많이 실수를 하는 거지만은 이거를 골고루 사는 것이 수익률이 안 좋을 것 같지만은 오히려 수익이 좋을 수밖에 없다.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매수를 언제 합니까? 요때 안 해요. C를 안 해요. 왜냐면은 자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5일입니다. 이거 6일이고요. 7일이에요. 5일 날 A가 급등하고 있어요. 그 C는 떨어져요. 그래서 사람들 뭐 삽니까? 싼 거 같아서 B를 사거나 올라가지 않는 아니면은 A에 올라탑니다. 6일이 됐습니다. A가 떨어져서 지금 물렸습니다. 그렇죠? 그럼 어떻게 돼요? B가 급등하고 있으니까
A 거를 약손절해가지고 B를 탑니다. 이렇게 하거든요.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, 특히 순환매 같은 경우에는 이 떨어질 때를 잘 노리시는 게 좋습니다. 떨어질 때 사서 장 막판에 팔던지 아니면 그 다음날 10시 반 정도에 팔던지 그런 식으로 단기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꼭 A, B, C를 다 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순환매의 끝은 결국에는 폭락이에요. 결국에 폭락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신용이 증가하는 거, 개인이 매수를 늘리고 있는 거,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. 그게 단기 고점의 이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공매도 상환이 어느 정도 끝나게 되면은 외국인이 더 이상 비싸게 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줄고 그리고 싸게 살려고 하는 경향이 생깁니다. 그렇게 되면은 또 한번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이 분명히 있다. 제가 저희 멤버십 하시는 분들에게 순환매 코스피 3000 시대에 가야 될 종목 리스트의 그 조건들을 제가 올려드렸어요. 그 중에 여러 조건들이 있겠지만은 꼭 골고루 나눠서 사시길 바라겠고요. 제가 3탄으로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 거는 뭐 딴 거는 아니고 삼성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.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거는 좀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 수단매가 또 한 번의 밸류업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나중에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.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는데 순환매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또 다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. 이걸 다 매수를 하신 분들은 조금 보유를 좀 길게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제일 중요한 건 순환매는 특히 뭐냐면은 차트대로 갑니다. 차트대로 가는 경향이 있고요. 지수가 장땡입니다. 예. 조정을 받으면은 차트대로 가고요. 그리고 지수가 올라가면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같은 날은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죠. 더 이상 전쟁으로서 물가가 오르지 않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상대적으로 올라가지 않았던 반도체 종목들의 상승이 좀 주요했습니다. 그 다음 순환매 뭘까요? 거기에 대해서도 또 나중에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전에 공매도 쇼커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종목도 말씀을 드렸어요. 많은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했지만 어쨌건 가장 중요한 것은 비중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들 순환매 하는 데 있어서 비중 관리 꼭 하셔가지고 이번 상승장 꼭 수익 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예,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